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플런트의 김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고객사이시거나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되실 분들이 주재원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이렇게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플런트의 현재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고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학회의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웨비나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저 또한 주재원으로서 10년의 생활을 외국에서 보냈고 또 저희 자녀들을 주재원의 자녀로서도 키워도 보고 또 주재원의 부인으로서도 해본 경험이 있고요. 바탕으로 이제 국내 대기업 회사분들의 주재원분들 라이프 코칭과 컨설팅을 했었고 해오고 있고요. 또 주재원 자녀 교육 코칭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경험했던 컨설팅의 내용에 대해서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웨비나에 참석하시기 전에 2022년도에 가장 러닝의 트렌드는 러닝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러닝 어널리시스는 내가 무엇을 더 해볼 것인가가 아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다르게 해보실까인 텐데요. 주재원 교육을 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다르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 기준인데요. 현재 전 세계 주재원의 수가 87.5 밀리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퀴즈가 나갈 건데요. 그럼 한국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숫자를 세시는 거니까 이 87.5 밀리언이 한국말로 몇 명일까요? 첫 번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한국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숫자인데요. 어, 이 숫자는 8,7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8,750만 명의 주재원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지금 참가해 주신 그 회사분들도 그렇고 귀사의 주재원 분들이 국제 업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HR에서는 무엇을 새롭고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재원에게 교육을 제공해 주지만 주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또는 주재원이 받고 싶은 교육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디피니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이라는 것은 정해진 업무를 위해서 시민권이 없는 국가에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즉 주재원이라는 것은 업무를 위해 해외에 파견돼서 근무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주재원의 수는 증가해 오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재원이 잠시 주춤한 듯 했지만 지금 여러분은 느끼시겠지만 다시 대한민국에 외국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고 그다음에 주재원으로 많이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재원으로 오시는 국가가 저희가 탑 30위 안에 들고요. 주재원으로 나가는 순위도 지금 160개국, 즉 경제활동을 하는 나라 중에 탑 25위 안에 드는 꽤 높은 숫자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재원들의 오퍼튜니티와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들은 왜 직원분들을 해외에 주재원으로서 파견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것은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시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글로벌 지사에 적용하시고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많이 하시지만 한국에 갖고 있는 문화가 글로벌에서 잘 운영이 되는지를 보고 있으실 텐데요. 더불어 세 번째는 잠재력이 높은 직원들을 위한 경력 개발을 위해서 주재원을 내보내시기도 하고요. 현재는 세 번째 이유 중에 인재 부족, 인재 풀 제한에 대해서 외국으로 나가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참가해 주신 많은 회사 중에서 어느 나라로 가장 많이 보내시는지를 좀 채팅창에 적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미국으로 많이 보내시고요. 네, 필리핀으로 보내시고요. 네, 네. 네, 그럼 혹시 어, 기, 주재원으로 머무시는 기간은 한 3년 정도, 4년 정도 보통 평균 되시는데 맞으실까요? 더 이상이 있으실까요? 네, 네. 저희 쪽에 주신 건 3년에서 4년 정도? 네, 네. 기본 3년에서 4년 정도 되시고요. 네. 미국이나 이런 많은 지역에 보내시는데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오퍼튜니티가 있으면 챌린지가 있으실 텐데요. 저도 주재원으로 있었고 주재원을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챌린지가 있는지에 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챌린지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신적, 유체적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모든 것을 챌린지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주재원으로 나가실 때는 지금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주재원으로 생활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못 보고 있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없으신가요? 네, 그럼 우선은 주재원의 생활을 먼저 한번 이해해 보기 전에 그러면 지금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나라에서 봤을 때 그들의 챌린지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주재원들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 경우에 느끼는 가장 큰 챌린지는 이걸 좀 찾아보다가 좋은 기사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한국 분들은 주재원으로 나가셨을 때 굉장히 일을 잘 하시는데 그 분들과 그 주재원 나라에 계시는 분들과 한국 분들 사이에서 잘 조화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또는 리더로서의 일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한국 분들은 일은 잘 하시는데 튀지 않고 잘 뭉친다. 즉 일만 너무 잘하신다는 피드백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외 주재원으로서 나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네트워킹 능력과 또 사람들 앞에서 잘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킹 능력이라는 것은 한국 분들은 점심시간에도 또는 사적으로도 일 이야기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범위가 카테고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외에 관심사를 이야기를 상대방과 나눌 때 한국 분들에게는 그 부분이 약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있었고 그다음에 영어 실력이 좀 낮다 보니까 또 위치로 듣는 뿐만 아니라 또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이 미덕으로 꼽히는 문화가 있다 보니 내가 했던 일도 내세우지 못하고 또는 가만히 있어도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재원으로 나갔을 때 그 문화에 대한 섞임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키위 능력은 뭐냐면 한국의 커뮤니티는 키워주고 위해주는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즉 나의 능력은 출중하나 다른 사람과 섞이거나 다른 사람을 서포트해서 함께 팀워크를 나가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피드백이 글로벌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마인드 세트입니다. 그래서 주재원분들이 외국에 나가셨을 때 가장 성공하는 케이스를 보면 모든 사람과도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을 때 그 현지에 계신 분들과도 잘 섞이고 그 다음에 일도 같이 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분에게 가장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를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1위는 문화 차이, 2위는 커뮤니케이션, 3번은 인간관계였고 4번은 정치적 상황, 그 현지의 정치 상황이었고요. 5번은 내가 현지로 돌아왔을 때 내 자리가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1, 2, 3번이 굉장히 큰 수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전 슬라이드에서 봤을 때 현지에 있는 분들 또한 한국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고 한국 분들도 해외를 나가셨을 때 그 현지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때문에 이 주재원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마인드셋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재원들의 교육은 하드 스킬, 즉 업무의 능력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이 소프트 스킬에 대한 교육이 잘 체계적으로 접해져야 되는데요. 이것은 트레이닝은 3가지 세션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가시기 전에, 그리고 가셔서, 그리고 돌아오셔서의 트레이닝이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은 비포와 온보딩에 좀 초점을 두고 애프터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닝이랑은 무엇이냐면 학습, 한국말로 하면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적습은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실행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재원에 가시기 전에 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니어 HR 매거진에서 170명의 주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충분하게 온보딩 교육을, 주재원 교육을 진행을 했는지 또는 그 효과가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장 큰 챌린지는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언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을 했고 주재원 교육이 잘 되어 있었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교육을 받았을 때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고 9개월 동안 긍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90% 이상이 차지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제대로 된 체계화된 교육을 잘 받았을 때 9개월 동안 일을 잘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 또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처음 부임해서 9개월 동안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대한 결과였고요. 또 9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온보딩, 즉 주재원으로 가고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이 다시 한번 체계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주로 했던 분들은 그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분 중에 20대, 30대, 40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컨설팅을 했던 분들은 주로 30대, 40대였습니다. 즉 가족과 함께 나가거나 또는 가족과 함께 나가지는 않지만 자녀와 함께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대는 혼자서 나가시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컨설팅과 그들이 저에게 했던 고민들은 무엇이냐면 당장 이 현재 머물고 있는 집에 대한 해결 그리고 발령으로 가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 일본 쪽을 가실 경우에 내가 자녀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족과 갔을 때 어느 지역에 머무르는 게 좋은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주재원들에서 가장 관심이 있던 부분은 특히 자녀분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주재원들이 가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가족에 대한 케어였기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이제 가시기 전에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적었고 회사에서는 주재원으로 발령이 딱 났을 때 그 가서 하셔야 될 업무에 대한 잡티피나 또 문화에 대해서 소프트 스킬을 해야 되는 잡티피 부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나라에 발령이 났을 때 미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시게 되고 어떠한 챌린지를 만나게 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스커션을 적어주셔야 그분들이 주재원을 나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고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왜 그러냐면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것은 장점만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HR 분들에서 역할의 장점과 지역의 장점 설명해 주시되 내가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HR 그 부분들 설명해 주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해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재원으로 나가시기 전에 어떤 교육을 제공해 주었을 때 가장 주재원들이 3년 또는 5년 동안 일을 잘 하실 수 있으신 것을 봤을 때 첫 번째 교육은 비즈니스 외국어 교육입니다. 비즈니스 외국어 교육은 가장 주재원 교육에서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리스펙트 했을 때 업무를 할 수 있고요. 또는 개별적인 심리 검사 또는 상담이 중요합니다. 발령이 났을 때 학습 주재원분들은 갖고 계시는 챌린지가 30대, 40대 또는 40대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분, 그렇지 않은 분, 또 나가시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상담해주고 개별에 맞는 코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주재원으로 가셨을 때 회사에서 기대하시는 주재원을 기대하시는 부분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주재원으로 발령되는 3년 동안에 어떠한 일을 수행해야 하며 또 어떠한 부분에 챌린지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누구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잘 주시고 그 현지에 나가셔서도 지속적으로 그분과 잘 목표를 잘 이루시고 있는지, 챌린지는 있는지, 또 챌린지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셔서 마음의 안정을 잘 갖고 일을 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주재원분들 또한 나가시기 전에 스스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도 채우고 회사 요청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지 국가의 멘토를 통해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이나 또는 다녀오셨던 분들 또는 현지인 직원들과 멘토링을 해서 꾸준히 그 나라의 문화와 그 회사에 대한 분위기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 컬처와 랭귀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다음 슬라이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러닝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를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고플런트에서 컨설팅을 할 때 고객사에게 드리고 있는 질문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재원 교육을 하실 때 원하시는 비즈니스 목표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비즈니스 목표와 결과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 계획하시는 학습 프로세스, 주재원 교육이 원하시는 비즈니스 목표와 결과에 충족하는지 또는 원하는 비즈니스 결과를 위해서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 또는 교육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주재원을 나가실 때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평가하시는 스탠다드, 그다음에 컨디션의 기준은 퍼포먼스 기준은 어떻게 되시며 또 어떻게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그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성과를 내게 할 것인지 또는 업무 능력을 개선해야 하는 사람은 또 누구이고 업무 능력을 보다 극대화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료가 모아져야 됩니다. 그런 후에 주재원 교육을 디자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주재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분석을 해야 하냐면 이 플래닝과 이밸루에이션으로 나눕니다. 모든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재원 교육 또한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목표여야 되는데요. 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조직의 목표는 왜 중요하냐면 매니지먼트는 주재원 교육, 또 직원 교육, 또 비즈니스 외국 교육을 할 때 이 비즈니스 목표와 그 교육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조직의 목표는 무엇인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자가 조직 목표를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또 실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 학습자가 하고 있는 현재 실행 범위와 또 회사에서 원하는 실행의 범위를 정해서 그 갭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력 스킬에 대한 부분이 약하거나 또는 두 번째로는 스킬은 알지만 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잘 학습자마다 또는 조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트레이닝, 주재원 교육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학습자가 달성 또는 실행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자원이 필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또 필요하고요. 계획을 세우실 때 또는 학습자가 배우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였을 바탕으로 주재원 교육을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밸루에이션 평가로 들어가는데요. 학습자 모티베이션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학습자분들이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재원 교육이나 비즈니스 글로벌 교육을 배울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어 있나 이것은 인디비주얼 니즈에도 좀 관련되어 있는데요. 즉, 이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또 러닝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티베이션으로 학습자가 또는 주재원 나가실 분이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필요한 기술을 배웠거나 주어진 자원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가 평가가 이밸리에이션이 돼야 되고 러닝의 패턴이 지나고 나면 배우신 기술이나 자원을 회사에서 잘 사용하고 있나요? 즉 이 직장은 해외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기술을 직장에서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퍼포먼스를 보고 또 리졸트는 회사에서 평가하는 매니지먼트에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즉 매니지먼트나 HR에서 원하셨던 영향 및 결과가 그걸 느끼실 수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느끼실 수 없다면 다시 골 세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재원 교육은 이 패턴으로 세우시고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 이 앞에 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주재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마인드세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실 때나 중국으로 가실 때나 주재원들이 받아야 할 글로벌 마인드세트 교육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보시는 것처럼 고 맥락, 저 맥락의 문화는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차이니스랑 재팬 쪽이어서 저희가 고 맥락 문화고 미국으로 봤을 때는 점점 저 맥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 맥락의 의미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생각을 한다거든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보셨던 우리의 챌린지, 즉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겠지. 그리고 나서지 않아도 잘 알겠지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비언어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실례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의 재밌는 말이 응 하나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는 그런 센스가 있는, 즉 눈치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없는 단어이죠. 그래서 눈치의 문화가 좀 있고 그다음에 저 맥락 문화는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팅을 할 때도 우리의 라이팅은 나의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I think라는 시작되는 문장이 많이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즉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만 말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배워야 되는 글로벌 마인드세트는 내 생각을 배제하고 상황을 명확히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중국으로 나갔을 때는 내 생각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례로 중국에서는 개인적인 접대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식사 대접을 받을더라도 음식을 남기거나 이런 건 절대 무례한 행동이고 그다음에 또 내가 뭔가 이것을 새롭게 자랑을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의 문화는 그게 얼마인지 물어봐 주는 게 예의인 것처럼 그 해당하는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상대방과 이야기를 했을 때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러닝 디자인으로 하면 그 원하는 미국에서의 목표와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세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고플런트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컬처와 그다음에 비즈니스 언어 다문화에 대한 교육인데요. 가장 많이 주재원을 위해서 인기 있는 코스는 라이팅, 리더십, 프레젠테이션, 네고시에이션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에 따라서 개별화적으로 세팅을 해서 들어가는데요. 네고시에이션이나 리더십, 크로스 컬처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플런트에서는 이 크로스가 가장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또 인기 있는 것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한 리더십 코칭 수업 또한 인기가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재원을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리더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와 더불어서 그 문화를 이해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보신 경험이 한국에서는 좀 적기 때문에 리더십을 좀 코칭을 통해서 영어 수업을 많이 받으시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주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재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나에게 분명히 오퍼튜니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재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비즈니스 챌린지인데요. 컨설팅을 많이 받고 제가 컨설팅했던 회사들은 하이닉스나 뭐 삼성이나 해외 특파원들 대기업이 있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했던 주재원의 교육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이해와 가족들의 케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학생들에 대한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살아야 되는 것인지, 3년 동안에 내가 예상치 못한 챌린지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서 하다못해 집을 구할 때에도 우리나라 이제 보일러 있는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어떻게 구하실 것인지에 대한 많은 개인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지금 제가 자문을 해봤을 때는 단체적인 그룹 세션 트레이닝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고 그래서 없다 보니 찾는 곳이 네이버나 이제 구글인데요. 네이버에서는 주재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작고 그럴 땐 또 오히려 더 위험한 정보일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서. 그래서 HR에서는 그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어떠한 챌린지를 갖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보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현재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서머리하고 퀴즈를 한번 내보고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 중에 주재원이 느끼는 가장 큰 챌린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문화. 네, 맞습니다. 네, 이봉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문화 이해, 즉 문화 차이인데요. 이거 한국말로 하면 문화 차이인데 영어로 하면은 컬처 쇼크입니다. 해외로 우리가 여행을 가도 조금 어려운데 3년, 5년 정도 있다 보면 굉장히 느끼는 문화 컬처 쇼크 굉장히 크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에서 주재원 교육을 설정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네, 목표와 조직 목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비즈니스 목표에 맞는 주재원 교육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주재원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주재원 교육을 조금 더 새롭고 다르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되 회사에서 원하는 비즈니스의 목표와 관련돼서 목표 교육을 설정을 하되 주재원이 느끼는 가장 문화 차이를 어떻게 조금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자유롭게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음속으로 해도 될까요? 말씀하셔도 되나요? 채팅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재원 언어 교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혹시 영어 현지어면 미국으로 가시는 걸 말씀하실까요? 네, 이 주재원의 언어 교육은 그 현지에 가서 어느 분과 언어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재원으로 가시는데 그 현지 직원들과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게 되는지 아니면 주재원으로 나가서 현지에 있는 고객사들과 현지에 있는 고객사가 대부분 한국 회사면은 어, 영어 교육이 인터널리한 영어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재원의 영어 교육은 또한 20, 30대, 40대가 다 다른데요. 당장 30대, 40대의 경우에는 영어를 써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으로서도 영어를 써야 하고, 당장 이제 학교를 보내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 대해서 학교 가서 또 영어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재원 영어 교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에 대한 것은 그분이 나가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리더로서 인터널리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면 리더십에 관한 영어가 필요한데 그 수준은 지금 저희 고플런트의 수준으로 봤을 때 레벨 3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즉 레벨 3은 내가 통역관이 없어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는 영어의 수준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과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네, 거기 현지에서 영어를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통역을 하실 때 오히려 오류가 더 오해에 대한 그 통역에 대한 그 해석이 좋지 않거나 그러실 때 더 오해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리더 관리자 대상 이문화 리더십은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요? 공통을 갖고 네, 각국별로 차별이 굉장히 있고요. 나라별로 차별이 그러니까 동남아권이 더 다르고 그다음에 아시아권이 다르고 유럽과 미국이 또 다르고요. 공통으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더의 관리자 대상으로 이문화 리더십 교육을 할 때는 그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설계를 하실 때 그분의 역량 그다음에 그분이 가져야 될 아이돌한 역량의 차이점을 먼저 계산하시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도 리더십과 관리자로서 리더십이 있다면 이 문화에 대한 교육만 설계하시면 되고요. 이분이 이 문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 리더십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두 개가 같이 함께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은 단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영어 캠프 같은 거 교육이 있는지 효과적인지 물어보셨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답변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은 제너럴한 것은 되겠지만 다들 레벨이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직무가 다르시기 때문에 또 배움의 속도도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인디비주얼하게 교육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럼 이문화 따로 리더십 따로 하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각별 이문화 리더십이 별도로 존재하는 걸까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계획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문화 리더십을 같이 하셔도 좋고 따로 하셔도 좋은데 받으시는 분이 필요한 그 분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자가 어떤 교육이 먼저 필요하고 얼마나 갭이 있는지를 계산하시고 그거에 맞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을 먼저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문화 리더십 교육, 네, 고플런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 따로, 문화 교육 따로, 리더십 교육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고플런트의 교육은 이문화와 리더십을 통해서 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의 질문은 요즘은 주재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재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외에 추가로 무엇을 제공하면 좋을까요? 인데요. 주재원에 대한 이 매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이 주재원으로 가시는 이유 중에 가장 높은 이유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국에서만 갖고 있는 문화인 듯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자식이 자녀가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제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는 그래서 나가시지만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자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또는 주재원의 생활은 나를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인정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막상 주재원의 생활은 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저도 주재원으로 나갔었을 때 봤을 때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내 가족, 친척이나 내가 부모님을 볼 수 있는 케어도 시간도 적고 갈 수 있는 곳도 굉장히 적고 그럴 때 제한된 생활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보상과 인정,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해서 회사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인정이 추가를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재원들이 회사 같은 동료들도 주재원으로 나가는 거에 좋겠다. 너는 좋은 오퍼튜니티가 있겠다라는 좋은 장점만을 얘기를 하지만 주재원을 느끼기 위해서는 챌린지가 더 두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 외에 인정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인정을 받는다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귀임자를 위한 교육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인데요. 주재원으로 나간 기간 3년, 5년일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한국에 적응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는 다른 많은 주재원을 느끼는 것이 한국 사람으로서도 어색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 문화에 대한 차이를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나간 만큼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귀임자를 위한 교육으로는 또 문화에 대한 교육 및 자녀에 대한 교육이 있겠죠. 근데 현재 주재원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받고 싶은 교육은 이문화에 대한 교육과 언어 교육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 케어에 대한, 세 번째로는 가족 케어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 저희도 코로나 상황에 가족끼리만 있을 때는 사이가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재원을 가셨을 때 문화적인 교육,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상담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플런트 외에 다른 나라 영어 외에 다른 나라에 대한 교육도 해주시냐고 언어 교육 해주시냐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중국어 교육, 그다음에 영어 교육이 있는데요. 고플런트는 외국어 교육 회사라기보다는 영어를 통해서 글로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주재원 나가기 전후 현지에 파견되는 주재원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고플런트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160개국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캐피탈이나 현대캐피탈의 경우에는 현지에 계신 한국 분들은 독일에 계신 분들이었는데요. 독일어 수업을 받으시고 독일의 직원분들은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는 한국말을 배우기도 하시고요. 네, BMW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파견되셔도 계속 지속적으로 영어 교육을 또 언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프런트 쪽에 상담을 주시면 제가 했던 그 표를 가지고 컨설팅 언어 교육에 대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드릴 수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주재원 교육을 하려면 네, 베트남 이문화에 대한 교육은
네, 베트남어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문화에 대한 교육은 제공해주고 있고요. 네, 주재원 파견 전 인텐시브 코스 정보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상담 후에 그 회사에 맞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락처 주셨는데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재원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적으셔도 좋겠고, 시간이 이제 곧 마무리되는 시간이어서요.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을 때는 이 기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HR에서는 주재원 교육을 하실 때 그냥 제너럴한 교육보다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교육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은데 혹시 체크리스트가 있으신지 그게 셀프 이밸루에이션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적는 셀프 이밸루에이션과 또 회사에서 그분들에게 원하는 이밸루에이션을 적고 그다음에 현지에 가셔서 하셔야 될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는 그분들이 만나게 될 챌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그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그 교육은 비즈니스 회사에 관련된 목표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도 한국에서도 또는 가셔도 지속적으로 그 교육이 잘 진행이 되는지 그 목표가 팔로우업이 되는지를 한번 이벨로 하셔야 하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업무적으로 또는 가족적으로 안녕하신지 건강하신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 차이, 그다음에 조직 목표와 관련된 교육을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는 컨설팅 회사여서 직접 만나 뵙고 한 분 한 분의 회사에 대한 챌린지를 듣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시간이 짧았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고프런스에게 연락을 주시면 효과적인 주재원 교육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인선, 네, 인선 매니저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안내해드린 것처럼 본 웨비나의 녹화본은 차주 중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별도로 매일 안내해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추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웨비나 및 행사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만족도와 설문조사, 이메일로 송부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행운의 커피 쿠폰 당첨자분들께도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루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